안녕하세요, 미스터 모입니다. 이제 드디어 발리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비행기 타는 날은 내일인데 이제 마지막 1박이 남은 셈인 거죠. 총 28박의 발리 일정 중에서 이제 27박이 다 지나고 1박만 남긴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제가 27박 동안 머물면서 영상들을 앞에서 많이 보여드렸었죠. 어떤 걸 했었는지,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도 조금 풀기는 했었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지는 잘 모르겠기는 해요. 오늘 영상은 제가 마지막 날 밤을 보내는 영상과 더불어서 저희가 담지 못했던 영상에서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조금 있어요. 뭐 그런 식당들 몇 군데 한번 소개해드려보고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따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발리에서의 마지막 날 과연 어떤 분위기인지 저 미스터 모와 함께 같이 가보실까요? 렛츠고! 일단 오늘은 스케줄이 많이 없어서 빌라에서 제가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정리를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좀 마사지도 좀 받고 싶어가지고 일단 마사지 샵으로 좀 이동을 해볼까 합니다. 이동하기 전에 일단 그런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대부분의 먹었던 식사들 같은 경우에 정리를 해가지고 영상에 이미 다루긴 했었는데 여기 한 군데를 안 다뤘더라고요. 바로 브라질식 BBQ를 먹을 수 있는 스미냑의 가게인데 어떤 곳인지 먼저 영상으로 살펴보시죠. 일단 오늘의 영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더빙으로 처리를 하는 점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가게들이 다 혼자 갔던 것도 아니고 좀 설명하고 싶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더빙 처리하는 부분 알고 계시면서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일단 스케줄을 진행하기 전에 브라질식 BBQ 가게 어떤 곳인지 같이 가시죠. 이곳은 제가 발리 르기안에 머물다가 들리게 된 브라질리안 오지 BBQ라는 곳입니다. 오지라고 읽는 게 맞나요? 전 자세하게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브라질리안식 BBQ 가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는 스미냑에 위치하고 있고요. 뭐 가게가 굉장히 깔끔하고 예뻤어요. 특히나 이제 BBQ 전문점답게 이제 야외에서 고기를 썰어주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었죠. 우리가 BBQ라고 한다면은 이제 바로 앞에 화로를 놓고 굽는 그런 방식을 상상하기가 쉬운데 여기는 다른 데서 구워가지고 음식을 가져다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한리필이고 음식을 결정하는 거는 이 고기가 무슨 고기냐, 뭐 일반 고기냐, 와규냐 이런 것들에서 결정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따라서 금액은 많이 달라지곤 하죠. 기본적인 뷔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서 뷔페에서 샐러드 바를 좀 가지고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시면 되고 샐러드 바에는 다양한 음식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샐러드 바 같은 경우에는 맛만 볼 수 있게 몇 가지만 가지고 오시고 실제 메뉴인 고기를 많이 드셔야 되는 겁니다. To make you feel my love when the evening shadows and stars there is no one there to dry your tears. 사이드 메뉴는 샐러드 바에서 포함은 되지만 기본적인 메인 요리들, 이제 고기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원들이 와서 원하는 만큼 잘라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굉장히 자주 오고 다양한 부위들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배 터질 때까지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요. 조금 짠한 느낌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맛있게 고기를 먹을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오늘 낮 일정을 진행할 휴 스파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한국인 사장님이 운영을 하는 곳이고 사실 어제도 왔다 갔는데 어제 여기서 시아추 마사지라는 걸 받았어요. 뭐 오일 없이 그냥 지압으로 하는 마사지인데 생각보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왔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발리에서 제가 마사지를 한 매일은 못 받았어요. 저도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한 일주일에 3-4번 정도는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발리에서도 이제 마사지 많이 받으시죠. 그래서 마사지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한번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제가 마사지 받으면서 마사지 샵을 가면서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우루 휴 스파는 일반적인 로컬 샵과 비슷한 규모의 지금 마사지 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거보단 조금 나은 게 어쨌든 간에 한국인 사장님이 운영을 해서 그런지 관광객들의 그 입맛이 좀 더 맞춰져 있는 그런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품질이 좋았었던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직원분들도 한국어를 조금 하는 게 신기하긴 했었습니다. 마사지 샵 같은 경우에는 규모는 작지만 굉장히 독특한 마사지가 있어가지고 좀 만족을 하긴 했었는데요. 일반적인 발리의 마사지가 오일 마사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이제 시아추 마사지라는 게 있더라고요. 지압을 기본으로 한 마사지였는데 뭐 오일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마사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원하게 마사지를 받을 수 있어가지고 저는 2번 갔었거든요. 2번 다 시아추 마사지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만족스러웠다. 마지막에 또 이렇게 차 한 잔 주는 게 소소하게 기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발리 르기안 시내 아니면은 뭐 일반적인 시내에 있는 마사지 샵 같은 경우에는 1인 기준으로 보통 1시간에 뭐 가장 기본이 되는 마사지가 한 뭐 10만 루피아에서 15만 루피아,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0,000원 전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보시면 돼요. 1시간에. 물론 더 좋은 샵들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샵들도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길에 널려있는 샵들을 보면 보통 그 정도 금액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태국이랑 크게 차이 안 나요. 1시간에 태국도 뭐 300바트 350바트 하는 데들이 보통 일반적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고, 저도 그래서 일단은 로컬 마사지로 먼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국이나 베트남 아니면은 태국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길거리에 그냥 많이 있는 그런 로컬 마사지 샵 같은 데를 간다면은 그렇게 대단한 퀄리티라든지 아니면 대단한 뭐 인테리어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은 별로 없죠. 여기 발리도 마찬가지인 게 길바닥에 정말 마사지 샵이 많은데 딱 가보면은 그렇게 대단한 퀄리티를 갖춘 마사지 샵은 많이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가성비가 좋은 곳일수록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신경 쓰기가 사실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저렴한 마사지 샵, 예를 들어서 뭐 1시간에 10,000원도 안 하는 그런 곳들에 간다고 하신다면은 좀 발 마사지 정도로 이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발리 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오일 마사지를 쓰고 있는데 오일이 좋은 걸 쓰는지 아니면 퀄리티가 떨어진 걸 쓰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시면서 마사지를 받으시는 게 어떠실까 생각 들고요. 이곳은 제가 렌트카를 타고 다닐 때 렌트카 기사님께서 소개해주신 마사지샵 발리 오치드라는 곳입니다. 추천해주신 곳이고요. 꾸따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마사지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격대가 굉장히 비쌌어요. 근데 저기 렌트카 기사님을 통해서 하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받기는 받았는데 그래도 좀 비쌌던 건 있었어요. 이러한 고가의 럭셔리 마사지샵이 일반적인 로컬 샵보다 좋은 점은 역시나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깔끔한 시설들 이런 게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다고 마사지를 잘하느냐, 마사지가 나한테 잘 맞느냐, 이거는 무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복불복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여기 발리 오치드에서 받았던 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압도 약하고 저한테는 안 맞아가지고 많이 실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미스터 모가 추천하는 마사지샵 더 힐링 스파입니다. 여기는 깔끔한 인테리어와 더불어서 이제 마사지 실력도 갖추고 있는 굉장히 퀄리티 좋은 그런 마사지 샵인데요. 제가 2017년도에도 더 힐링 스파를 왔었어요. 근데 그 5년 후인 2022년에도 여전히 가게가 열려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코시국의 여파를 받으면서 마사지 샵들이 많이 망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같은 이름으로 같은 사장님이 꿋꿋이 버텨내면서 이제 마사지 샵을 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수요도 괜찮게 있다는 거고 그만큼 검증도 돼 있다는 걸 반증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도 하고요. 특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제 굉장히 친절해요. 직원분들이 굉장히 친절하시고 또 마사지 실력도 기본적으로 다 겸비를 하고 있는데다가 내가 어디가 안 좋은지 아니면 어디를 더 받고 싶은지를 먼저 물어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감동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받고 싶은 부분이라든지 좀 더 강한 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함으로써 좀 더 퀄리티 있게 좀 더 이제 내가 제대로 대우를 받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마사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말 좋았어요. 서비스 품질이 정말 최고였던 곳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 미스터 모가 추천하는 더 힐링 스파 발리 한번 가셨다면 한 번씩 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발리 마사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 썰을 좀 풀어봤는데요.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네요. 결국은 이제 발리뿐만이 아니에요. 뭐 태국을 가시든 아니면 뭐 베트남을 가시든 아니면 뭐 중국을 가시든 결국은 이제 마사지라는 거는
뭐 마사지 샵이 얼마나 좋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지표가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결국은 누가 마사지를 해주느냐, 마사지사의 실력이 어느 정도냐가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고급스러운 마사지 샵일수록 이제 좀 더 실력 좋은 마사지사들을 준비하고 있는 거는 맞기는 하죠. 하지만 무조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갔던 곳 중에서도 이제 뭐 퀄리티가 괜찮은 마사지 샵이었지만 마사지사가 좀 아쉬운 경우도 없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잘 염두하시면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내가 마사지를 받을 때 내가 어디가 많이 안 좋으니까 여기 위주로 좀 많이 해달라, 나는 어디를 좀 더 많이 마사지를 받고 싶다, 어디를 좀 세게 해달라,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좀 더 자신에게 맞는 마사지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제 발리에 오시면 마사지 많이 받으시죠? 그렇게 마사지를 받으시는 거 좋은데 어쨌든 간에 좋은 장소에서 좋은 마사지를 받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 잘 고려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노상에 있는 10,000원짜리 마사지 샵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리조트 안에 있는 럭셔리한 마사지 샵이 좋을 수도 있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개인차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드렸던 이야기들을 잘 참고하시면서 마사지 샵을 고르시면 어떠실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발리에서의 마지막 날 저녁만 남겨놨네요. 영상에 한번 같이 담아보도록 할게요. 발리에서의 마지막 저녁 식사는 비빔밥이라는 한식당을 찾았습니다. 소주 한잔 거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현지 여행사 소장님을 통해서 또 소개를 받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깔끔한 인테리어와 더불어서 맛있는 음식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곳입니다. 사장님 또한 한국분이셨는데 사장님 얼굴을 뵙고 오진 못했네요. 오붓에 있는 한식당 신시화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도 이런 말씀 드렸었죠. 한식이 외국 나가면은 그렇게 저렴하지 않다. 사실은 그렇긴 한데 실제로는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에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무조건 맞는 말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해외에서 먹는 한식이나 우리나라에서 먹는 한식의 금액이 많이 비슷해진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발리에서 이렇게 한식 고기류를 시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1인분씩 담아가지고 내 앞자리로 갖다 주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든 간에 먹기는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내 앞에서 이제 직접 불을 굽는다거나 내가 직접 구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손이 덜 간다는 장점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어떤 면에서는 이 부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직원이 다 구워주는 고기가 맛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한식당 비빔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한식을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뭐 고기류, 뭐 삼겹살이라든지 불고기 이런 건 기본적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닭발 같이 이런 독특한 한식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맛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맛있었고, 특히나 이제 여러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진 그런 음식들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념치킨도 팔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죠. 식사 후 후식으로는 마시모라고 읽는 거 맞나요? 마시모라는 가게에서 후식을 먹었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 어떻게 보면 젤라또 가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산후루 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다른 가게들 같은 경우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유독 이 가게에만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여기 평일임을 감안하면 이 정도면 적은 축에 속한다고 하는데 무슨 아이스크림 가게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서 베스킨라빈스 이용해보신 분들이라면 그 시스템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스크림의 종류가 베스킨라빈스처럼 정말 많고요.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아이스크림을 골라서 먹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지만 아이스크림의 종류가 정말 많기 때문에 어떤 걸 먹어야 될지 고민하는 게 더 힘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줄이 정말 길어가지고 먹는 걸 포기하는 순간까지 온다고도 하는데, 그 정도로 줄이 길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았어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가격 대비로 봤을 때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그런 아이스크림 가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맛도 다양하지만 굉장히 독특한 맛의 아이스크림들도 많기 때문에 기호에 맞게 골라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스크림 워낙에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럽게 먹을 수 있었어요. 저의 발리 여행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라이브 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라이브 음악을 듣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산호르에서 가장 유명한 라이브 바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기차에서 술을 좀 많이 마시고 왔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칵테일 종류를 먹고 왔는데 칵테일 도수가 세더라고요. 제가 칵테일 공부를 좀 해야겠다 싶을 정도로 모르는 게 아직 많지 않나 생각은 들었고요. 감자튀김도 정말 맛있었고요. 바 내부 인테리어가 정말 화려하고 번쩍번쩍합니다. 뭐 라이브 바니까 조명이 번쩍번쩍한 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요. 천장에는 이렇게 우산을 이용해가지고 인테리어를 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벽면에 또 계란판 같은 걸로 인테리어를 해놨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독특하긴 했었어요. 한쪽에는 이제 옛날 밴드들의 그런 포스터 같은 것도 좀 볼 수가 있었었고요. 구석에서는 이렇게 빌리아드를 또 볼 수가 있었는데 저희도 좀 치고 싶었는데 이분들 끝까지 안 일어나더라고요. 저희가 갈 때까지도 당구는 쳐볼 수가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분위기 있는 그런 라이브 바였던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자,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지금 발리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드디어 이제 풀빌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정말 재밌는 일도 많았고 많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고 또 오랜만에 좋은 분들과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가진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술도 한 잔 들어가가지고 지금 살짝 업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 얼굴 거의 안 보이시죠? 정말 오늘 즐거웠네요. 이제 마지막 편만을 남기고 있는데 다음 편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제 발리도 마무리가 되네요. 내일이면 벌써 귀국이에요. 좀 마음이 착잡하긴 한데 뭐 다음 또 귀국하면은 또 좋은 여행 영상을 또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들께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보였습니다. 다음 영상 좀 더 즐겁고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